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태원 사고 10대 순서를 밝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원의 참사, 그러니까 사고를 놓고 지금 현재 여러 얘기가 분분합니다만은 오늘 지금 현재 10일이 넘은 상황에서 저 태극 FM이 많은 분들의 방송 그리고 많은 논객들의 분석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10대 순서를 밝힌다고 오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MBC가 10월 28일 밤에 이태원 헬로윈 축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MBC가 10월 28일 저녁에 원래는 이제 무슨 세 꼭지로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 내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두 꼭지는 생략을 하고 한 꼭지를 가지고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을 하는데 MBC에서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가라, 경찰에서도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 보면은 강남역이나 홍대 앞에서도 헬로윈 축제가 있는데 강남역이나 다른 데는 일체 홍보를 하지 않고 이태원만 지금 집중적으로 해서 MBC가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젠가요 그 민주당의 양경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정부가 이태원으로 사람을 끌어들였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끌어낸 것이 아니라 MBC가 이태원으로 가도록 젊은 친구들에게 가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하는 이태원 사고 10대 순서 가운데 첫 번째가 MBC가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홍보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가 어떤 건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퇴진해가지고 지금 현재 좌파이들이 집회를 하는데 여기 동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에 불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을 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순서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전국에서 버스 83대를 동원했는데 그 동원한 그 총책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재명의 선대 본부에 책임을 지고 있던 관계자라고 합니다. 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보면은 송년길이 박홍근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려 있습니다. 지금 내란 외비죄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말이죠.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앞에서 좌파들의 집회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찰이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집회를 하니까 이 우익 쪽에서도 대응하는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지키는 경찰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1기동대, 2기동대가 따로 대통령실을 지키는 그 경찰은 따로 있고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지키다 보니까 경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지키는 경찰이 따로 있고
다른 이렇게 집회하는데 투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실 경호만 한다고 그럽니다. 경비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아이들은 여기에 지금 현재 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을 뺐다고 이제 그 경찰을 대통령 집회에 참가했던 그 경찰을 대통령실 경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로 빼돌렸다고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비를 하는 이 경찰이 따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호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민노총의 문제입니다. 민노총이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무슨 금속노조 무슨 노조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하라는 그런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민노총 소속의 그 2명이 죽어가지고 민노총 홈페이지에 보면은 2명 그 죽은 사람 이름을 실명을 하면서 명복을 빈다는 이제 이런 홈페이지에 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에서는 그 차가 6시 앞에 이태원 앞에 이제 정차를 한 게 많은 시민들이 보았는데 자기네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민노총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자기네들은 뭐 해산을 해서 바로 이제 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민노총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이 아니라 어제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노조원 한 분이 정말로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 이태원으로 가서 밀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굽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이 민노총 조합원이 폭로했다고 그래서 전옥현의 안보 종론의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전옥현 안보 종론의 대표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나온 양심 선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노총 그날 그러니까 이 집회가 있었잖아요. 용산 삼각지에서. 근데 이 민노총 상부의 지시를 받고 이태원 현장으로 몰려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밀어 넣어라 이런 지시를 받아갖고 밀어 넣었다. 그 바람에 이제 사고가 커졌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민노총 누군지는 뭐 신분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밝히면 본인의 이 정체성이 드러나기가 두렵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정황은 밝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상당하게 이 민노총 지도부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 특수본에서 이 민노총 양심 선언을 한 이 노조원 반드시 수색을 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민노총의 실질적인 개입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추적해야 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민노총이 참여했다고 하는 거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아까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참석 정황이 지금 전옥현의 안보 종론에서 어제 그 민주노총의 노조원이 민노총의 상부의 지시를 받고 거기 갔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태원 사고 네 번째는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논객들이 지금 정황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이임재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지휘해야 할 직무유기. 그러니까 75분이면 1시간 15분 동안 그
공간을 비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이번 이태원 사고를 기획하고 하는데 검은 세력이 뒤에 있어서 아마 그 이임재에게는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 하는 어떤 그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나, 이런 지금 현재 합리적인 그 의심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재가 식당에서 9시 30분에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같이 식사를 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다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차분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더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에 그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고가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찰에는 보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 보고가 있고 개선 보고가 있습니다. 기능 보고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경찰들이 자기 상황실이나 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기능 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선 보고는 서장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경찰청장에게, 서울청장에 보고하고,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에 보고, 경찰청장은 대통령에 보고를 하는 이런 그 보고 체계의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임재가 근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그 특수벌이 꾸려져 가지고 용산서를 그 압수수색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은 이임재 그 서장실하고, 서장실은 그때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아를 했는데 어저께사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뭐 휴대폰도 뺏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수본도 경찰 셀프 조사기 때문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민주당이 만드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임재 용산서장은 피의자로 전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 이태원 사고 다섯 번째 문제는 류미진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고향이 나주고 이임재는 전남 한평이고 이 류미진은 그 광주 고향이 나주고 뭐 광주에서 뭐 광주여고를 나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류미진 총경도 이게 지금 그 상황실이 5층에 있는데 자기 방에 10층에 있는 데서 업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112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요소에서 이렇게 이제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질 않은 겁니다. 유미진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까 지금 현재 그 정황적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유미진이도 어떤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을까? 예? 뒤에 그 기획 세력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미진이도 지금 현재 피의자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합리적 그 정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어느 논객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희근이는 아마 그 기억 세력이 그쪽으로 빼돌려 가지고 아마 들러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윤희근이는 충북에 어디 그 가서 캠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희근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이 경찰 수뇌부들은 이 업무 폰이 있고 자기 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찰청장 옆에는 그 비서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서에게도 그 같은 업무 폰이 있으면은 바로 잠자는 걸 깨워야 되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잠을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희근이는 이 어떤 기획 세력의
들러리를 서지 않았나,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태원 사고의 6번째 책임은 윤희근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이태원 사고의 책임 7번째가 이게 이제 그 서울경찰청장 김광현이라고 합니다. 예, 김광현이는 자기 이제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서 잠을 자다가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들은 물론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이태원에서 누가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100만 명이 왔다 갔는데 별 사고가 없으니까 한 10만 명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말만 되면은 지금 좌파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윤석열 퇴진을 지금 현재 한 몫으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날은 몰라도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경찰 수뇌부가 업무폰 그리고 무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바로바로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데 김광현이도 이렇게 자기 그 책임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그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인분이 그저께인가 지금 현재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방송하고서 녹화를 안 해놓으면 그 자료가 유튜브에 뜨지 않습니다. 얘들은 이 유리한 거는 유튜브에 띄우는데 불리한 거는 절대 유튜브에 띄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폰을 두 개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번호가 없는 폰을 하나 가지고 이걸 전부 녹화를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 놓습니다. 거기에 경찰은 보면은 기능 보고가 있는데 기능 보고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일어난 사건 사고를 상황실로 보고를 하는 게 기능 보고라고 합니다. 그럼 상황실에서는 이것을 종합을 해서 상황실에서는 종합을 해서 서장에 바로 알리고 서장은 서울경찰청장이 알리고 서울경찰청장은 바로 경찰청장이 알리고 경찰청장은 대통령에게 알리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현장에서 상황실로 보고하는 것은 기능 보고고 그 다음에 상황실에서 서장에게 알려주고 서장은 청장이 알려준 게 개선 보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보고 체계가 두 가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경찰은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이렇게 있고 또 보면은 업무폰이 있는데 업무폰은 그 꺼지면은 이게 징계 사유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업무폰은 절대 끌 수가 없다는 거 합니다. 그러면 업무폰은 이제 개인 폰으로는 개인 사적인 어떤 대화를 갖고 업무폰으로는 경찰 이 경비 업무에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수뇌부 정도 되면 무전기도 다 있습니다. 옆에 그리고 따라다니고 경찰서장도 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 옆에가 바로 무전기가 다 있습니다. 예. 예. 제가 7제까지 말씀을 드렸죠. 여덟째는 지금 현재 시스템의 문제라고 합니다. 시스템에. 문재인 정부 때 1초 5천억을 들여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는가 하면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112하고 119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이게 112하고 119를 하나로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네들 이 기득권 때문에 이게 하나로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2 경찰하고 119 소방이 이렇게 따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전부 그 안에서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소방은 경찰에게, 경찰은 소방에 서로 알려줘서 인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초 5천억을 들여서 이게 완전 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1초 5천억이나 들였는데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민방위 훈련을 해야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를 매달 한 번씩 해야, 그러니까 겨울에 3번은 못한다 하더라도, 3번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겨울이 12월 1월 2일까지가 겨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 1월 2일까지는 민방위 훈련을 추워서 못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봄, 여름, 가을은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해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훈련도 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민방위 훈련을 안 한 문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경찰에는 직장협의회, 실제적으로 다른 단체의 노조하고 똑같습니다. 소방청에도 무슨 직장협의회를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지금 재난에 관한 것은 직장협의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일원화 돼야 됩니다. 일원화. 예? 소방소장이면 소방소장 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나가고 개별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직장협의라고 하는 게 노조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줘 가지고, 아니 지금 소방은 조금 저기 합니다만, 경찰 같은 거는 권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권총을 가지고 다닌 사람이 서장이 지시를 했는데 나 거기 못 가 하고서 경찰 들고 반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예? 제주에서 4.3 사건 그건 아닌가,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지창수하고 이중이라고 하는 중이하고 말이죠, 상사하고 지창수 그 상사하고 거기에 모여서 이제 제주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상관들을 23명을 전부 총살을 해버리고 순천 여수 쪽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직장협의를 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문재인 때 이게 지금 만들어 준 건데, 직장협의회 이게 철폐해야 됩니다. 직장협의회 철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8번째가 시스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뭔가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3월 9일 날 선거를 해서 3월 10일 날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고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으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 시스템을 점검을 했어야 됩니다. 이 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이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용서하고 뭐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밀 수사를 해가지고 관행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내버린 가운데 철저 수사를 해서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후를 밝혀서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본색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대곡 FM은 오늘 이태원 사고 10대 순서, 책임 순서를 밝힙니다. 그 10번째는, 지금 10번째는 이 나라에는 국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애국 세력이 있는 반면에, 이 나라에는 대한민국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사회주의로 가든지 무슨 공산주의로 가든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한쪽에 붙여서 저 좌파 공산주의 국가 세력과 연대를 해가지고 서로 이권을 나누고 있는 이런 좌익 세력이 있습니다. 좌익 세력이.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궁숙이라고 하는 그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인데, 어제 질의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왜 정부는 젊은이들을 이태원으로 끌어들였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두에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부가 그렇게 이태원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MBC가 10월 28일 날 저녁에 그렇게 홍보했잖아요. 이태원으로 가라고. 거기에서 이제 밀어 하고 각시탈도 나오고 요즘 다잖아요. 이제 그 자유우파
젊은 유튜버들이 그 사진을 분석하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을 통해서 이제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제 영상도 엊그제 그 손상윤 대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편집해서 올렸는데 이거 지금 사라졌다고 어저께 구글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지금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에 2018년 9월 달에 민주당에 관계됐던 사람이 들어간 이후로 지금 현재 노딱이 지금 계속 붙거든요. 지금 현재 그 강남 쪽에 있는 그 김성중 그 국회의원인가요? 그때 우리를 초대해 가지고 구글 코리아의 담당자 상무하고 부원장인가를 부대표를 불러다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김성중 국민의힘 김성중 의원께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글 코리아의 대표를 초청해서 우리 자유파 유튜버들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그 배현진 의원이 원래 그 MBC 출신이잖아요. MBC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면서 제가 그 배현진 대표 그 연설하는 것도 방송을 한 바도 있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서 굉장히 좋게 봤는데, 어젠가요 지금 현재 그 응답 질의를 하면서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김어준이하고 황운하 그 사람은 정말로 이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재판 받고 있는데 그 지금 재판이 지금 현재 질질질 하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했는가 하면은 울산 송초로 시장 하기 위해서 청와대하고 협약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됐는데 이 사람이 김어준이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음모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조직적 음모론으로 이 국민의 비참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아니 야당 의원들이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현진이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서 사과하라고 이렇게 대들고 있으니 정말로 참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여름 태풍 와서 저기 할 때 김성원 의원인가요?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징계 6개월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 덜 떨어진 사람들은 2024년 4월 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속아내야 됩니다. 정말로 국가 간 투철하고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아이들하고 부여가는 그런 애들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내가 이름을 거론하면은 또 뭡니까, 무슨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름은 내가 얘기하지 공개적으로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속아내야 됩니다. 속아내서 정말로 국가 간 투철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 전사들, 남전사, 여전사들을 뽑아서 다음 대한민국을 바로 완전히 세울 때까지는 국가 간 투철한 사람을 뽑아 나가야 됩니다. 이걸 바꾸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이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내 친구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지금 국민의 당에 입당하도록 하고 입당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한 달 그 당비가 1,000원입니다. 3개월만 되면은 권리당원으로 해서 어떤 것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과감하게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이태원 사고의 10가지 책임이라면 책임이고 10가지 사고의 순서 과정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내용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 공감이 되시면 이웃분들에게 많이 전해 주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의 궤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지금 현재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시간에 보내드렸습니다. 이태원 사고 10대 순서를 밝힙니다. 10대 책임을 밝힙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